오늘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경기였던 중국전을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월드컵 2차 예선을 완벽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6경기에서 5승 1무, 태국전에서 그 무승부할 때 실점했던 한 골, 그 딱 한 골 먹혔고요. 20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 조에서 중국, 태국, 싱가포르를 상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그 스쿼드라던가 우리의 이제 선수단의 실력 자체가 아시아권에서는 압도적인 수준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런 결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오늘 경기는 기본적으로 뭐 손흥민 선수의 원맨쇼, 손흥민의 뭐 축구교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을 많이 하고 손흥민 선수가 뭔가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꽤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지난 경기와는 좀 다르게 손흥민 선수 쪽에 선수들이 약간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오늘 경기는 지난 경기에는 오른쪽에 황재원이 나왔었고요. 최전방에 주민규 선수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강인 쪽에서 볼이 많이 돌았던 게 황재원이 가운데로 들어가 주니까 황인범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민규까지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여주면서 이 공간에서 볼을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오른쪽으로 쏠리면 손흥민 선수가 빌드업에는 관여가 많이 안 됐는데 방향 전환이 됐을 때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슈팅이라던가 득점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나왔죠. 근데 오늘 경기는 이게 반대가 됐습니다. 황재원 선수 대신에 박승욱 선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최전방에는 황희찬 선수가 나왔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황재원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런 플레이가 오늘 경기는 좀 안 나오다 보니까 황인범 선수가 많이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승욱 선수는 이제 황재원 선수보다 조금 더 넓게 올라가줬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오히려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황인범이 올라갈 때 이강인이 오히려 약간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지난 경기에서 오른쪽 라인에서 황인범과 이강인 이 두 선수가 계속 볼을 주고받았던 반면에 오늘 경기는 싱가포르전처럼 오른쪽에서 공격이 많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반대로 손흥민 선수가 있는 쪽에서는 김진수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오고 이재성도 왼쪽으로 빠지고 여기에 더해서 황희찬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오늘은 나왔지만 결국에는 황희찬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 겸 최전방 공격수죠. 그러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도 약간 왼쪽으로 빠져요. 그러면서 지난 경기와는 다르게 공격의 방향이 왼쪽에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유난히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는 시간이 길었던 겁니다. 지난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빌드업 할 때 보면 손흥민 선수는 마무리하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서 손흥민이 득점 이거였죠. 근데 오늘은 손흥민 쪽에서 시작, 반대편에 있는 이강인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볼을 많이 소유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경기 외적으로 중국 그 관중들에게 약간 손흥민 선수도 야유가 나오고 하니까 좀 도발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경기 중간에 손흥민 선수가 이런 제스처를 했죠. 이 제스처가 뭐냐? 우리가 원정에서 중국을 3대0으로 이겼다. 손흥민 선수가 이런 도발을 보통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중국이 우리랑 할 때 좀 매너도 좀 안 좋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이제 오늘 손흥민 선수한테 좀 그 중국 쪽에서 야유가 나오니까 심지어 중국 관중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약간 저런 도발성의 이제 제스처도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오늘 손흥민 선수 쪽에서 볼을 많이 잡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정말 뭐 축구 도사 같은 이제 그 중국 선수들한테 축구 교실을 여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장면 보시면 이제 오늘 왼쪽에서 볼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의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가 있는 쪽으로 밀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이제 어떤 플레이를 하냐? 잡으니까 중국 선수들이 달려와요. 달려오니까 오히려 역동작으로 손흥민 선수가 뒤로 치고 본인은 반대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 두 명의 선수를 그냥 농락을 해버려요. 이 장면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손흥민 선수 주변에 우리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의 수비도 손흥민 선수 주변에 많겠죠? 근데 여기서 황인범 선수가 뛰어들어가는데 뛰어들어갈 때 손흥민 선수가 어떤 패스를 보내주냐면 앞쪽에 중국 선수가 황인범 선수에게 가는 패스를 막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중국 선수가 가랑이 사이를 벌리자마자 요 사이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아주 센스 있게. 사실 손흥민 선수가 그 중국 원정에서도 라보나 킥을 하고 약간 이제 그 중국 선수들에게 축구 교실을 열어줄 때가 있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장면은 뭐냐? 반대편에서 롱패스가 넘어왔는데 중국 선수가 걷어내는 거였거든요. 걷어내서 분명히
손흥민보다 중국 선수가 가까운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볼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바운드가 됐습니다. 높게. 그래서 바운드가 되는 동안 손흥민 선수가 추가 시간이었는데 전력 질주를 해요. 전력 질주를 해서 분명히 중국 선수가 더 가까웠는데 손흥민 선수가 전력 질주를 하면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반면에 중국 선수는 이제부터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빨리 달려가서 중국 선수를 앞질러요. 앞질러서 볼을 빼앗아 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플레이까지. 이제 오늘 경기 자체는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매우 컸던 경기였다. 그런데 이게 좋은 것만 있었냐? 안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게 안 좋았냐면 우리가 지난 경기에 좋았던 건 이강인 쪽에서 손흥민 쪽으로 넘어오고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은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게 아니라 득점을 하는 게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가장 이로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결정력이고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뿐만 아니라 토트넘에서도 그렇고 유럽 전체에서도 가장 결정력이 좋은 선수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오늘 같은 플레이메이킹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는 역으로 득점을 해야 되는 선수죠. 반대로 손흥민의 반대편에 있는 이강인은 결정을 지었지만 이강인 선수는 결정 짓는 것보다 오늘 손흥민 선수가 했던 플레이메이킹이 더 좋은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그 싱가포르전과는 반대가 되면서 두 선수의 장점이 좀 바뀌지 않았나? 라는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이 장면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아까처럼 왼쪽에서 경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드리블을 하면서 들어와요. 근데 이 드리블도 중국 선수가 많은데 손흥민 선수의 개인 기량을 못 따라오니까 이 사이에서 중국 선수들이 막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요 라인 사이를 계속 끌고 들어오거든요. 끌고 들어오는데 중국 선수들이 못 뺏어요. 완전히 밀집해 있죠. 그러면 당연히 반대에 이강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반대로 전환시키는 게 아니라 일단 슈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손흥민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장면이죠. 이거를 저렇게 미친듯이 수비가 밀집해 있을 때가 아니라 수비가 조금 밀집하지 않았을 때 하면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더 고급지게 나오겠죠. 더 득점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게 너무 수비가 몰려있으니까 여기서 슈팅하기가 각도가 많이 안 만들어졌어요.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반대편에서 대륙 횡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이로 중국 선수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또 중국 선수들이 이쪽에 쏠리죠. 쏠리는 동안 일단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계속 몰고 가는데 못 뺏어요. 그리고 여기서 반대편으로 전환을 해주느냐 아니면 그대로 슈팅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돌파를 더 하느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중국 선수들이 달라붙으면서 반칙이 됐습니다. 이게 손흥민 선수가 밀집 수비 사이를 막 어거지로 밀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거는 손흥민 선수를 약간은 좀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싱가포르 전보다 이 장면도 손흥민 선수 쪽으로 볼이 갔어요. 그런데 일단 손흥민 선수의 드리블이 너무 좋으니까 중국이 뺏지는 못하거든요. 뺏지는 못하는데 선수들이 일단 많아요. 중국의 요 밀집 수비 선수 숫자가 많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돌파를 하기가 좀 힘들죠. 공간이 좀 없으니까.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오늘 돌파를 많이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에서 슈팅할 수 있는 찬스들 슈팅을 가져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생각보다는 좀 안 나왔었죠. 그게 우리가 지난 경기와는 차이점이 여기에 있었다. 근데 여기서 좋았던 건 뭐냐면 김도훈 감독이 어쨌든 이게 문제가 있는 걸 본인도 아니까 어떻게 교체했냐? 일단 황재원부터 넣었어요. 황재원을 넣어서 황재원이 이 뒤를 받쳐주게 하고요. 그리고 이재성 선수를 빼고 주민규 선수를 넣었죠. 그러면서 주민규가 올라갑니다. 황희찬이 오른쪽, 그리고 정우영, 황인범, 이강인이 돼요. 이렇게 되면 황재원, 정우영, 황희찬 오른쪽에서 일단 볼을 많이 잡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황재원이 가운데로 들어와 주니까 이강인 쪽에서 일단 볼 소유를 많이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득점이 나올 때 보시면 수비가 이강인 쪽으로 쏠립니다. 그러면 이때 이강인 선수가 반대 전환.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볼을 잡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이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으면 결정을 지어주는 능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결정을 지어주는 거예요. 저 전술 변화가 좋았죠. 그리고 이 결정을 짓는다는 게 단순히 득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은 득점 플러스 어시스트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보면 키패스가 가장 많은 선수잖아요. 그 키패스가 왜 많이 나오냐? 수비가 형성되어 있을 때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찔러주면서 결정적일 때 좋은 패스를
정확하게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 능력이 득점도 있지만 어시스트도 마무리를 잘해야 이제 우리 선수가 득점을 하잖아요. 그 마무리도 손흥민 선수가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득점이 나올 때 교체를 하자마자 바뀌었죠. 왜 교체를 하자마자 바뀌었냐? 이 장면 보세요. 교체를 하자마자 이강인 쪽에서 일단 시작합니다. 이강인 쪽에서 시작하면서 상대 수비가 이강인 쪽에 쏠려 있어요. 뭐 이강인뿐만 아니라 황재원 가운데로 좀 들어와 있고, 그리고 황희찬 좀 넓게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강인 쪽으로 수비가 쏠리고, 플러스 아까 황인범 선수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이제 자리를 바꾸면서 황인범, 이강인, 정우영 3명의 역삼각형 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강인 쪽에 수비가 쏠릴 때 황인범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가주면서 수비를 가운데로 또 끌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 넓은 공간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이 반대 전환 패스가 너무나 좋은 선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이 넓은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 이러면 끝인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 박스 안으로 패스를 정말 잘 밀어줬고, 여기서 교체 투입된 주민규가 뛰어가면서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깁니다. 그러는 순간 이강인이 가장 뒤에 있다가 패스를 건네주고 이강인이 두 번째 동작을 가져가요. 이게 참 좋은 거거든요. 다른 선수는 다 멈춰 있는데 이강인만 패스를 건네주고 가장 멀리서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로스가 됐을 때 주민규가 수비를 끌어당기고, 이때 우당탕탕 하면서 패스가 뒤로 흐르니까 이강인이 달려들어오면서 슈팅 찬스를 잡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의 결정력, 정말 이것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슈팅할 수 있는 각도가 반대편에는 수비수가 있었고 정면에는 골키퍼와 수비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니어포스트로 흘러나오는 볼을 임팩트를 맞춰서 차야 되는데 이거를 해냅니다, 이강인 선수가.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오늘 경기에서 저 김도훈 감독이 전술 변화를 가져가자마자 득점이 나온 건 그러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김도훈 감독 이후에 정식 감독이 제대로 선임이 될 거잖아요. 정식 감독이 선임이 되면 이강인이 오른쪽에 있고 손흥민이 왼쪽에 있고, 그러면 이 두 선수의 간격을 좁혀서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넓게 쓰면서 이강인이 반대편에 있는 손흥민에게 방향 전환, 그러면 손흥민이 마무리, 이 패턴을 우리가 이제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경기에서 또다시 볼 수가 있었다. 이게 어떤 거였냐면 그 김도훈 감독이 교체하자마자 이 두 개가 이제 센터백 사이에 정우영이 위치해라 이거였어요. 김도훈 감독이 손가락으로 지시를 했거든요. 센터백 사이에 정우영이 서라. 그러면 그 위에 황인범과 이강인이 역삼각형으로 이제 전술을 바꾸자 였어요. 근데 그러자마자 아까 득점도 나왔고, 이 장면도 오른쪽에서 우리가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강인, 황재원, 그리고 황인범 선수도 이때는 약간 오른쪽으로 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또 쏠려 있어요. 반대편에 손흥민,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에서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 그러면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또 잡는데 넓은 공간이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게 손흥민 선수가 슈팅도 좋지만 패스하는 능력도 결정력이 좋다.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접고 들어갑니다. 접고 들어가다가 본인에게 수비가 쏠리니까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에게 아주 센스 있게 패스,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손흥민의 결정력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스루 패스 결정력. 그리고 여기서 물론 이제 그 황희범 선수가 이제 가로막히면서 득점은 안 됐지만, 이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경기에서 전술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 이제 지난 경기부터 김도훈 감독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싱가포르전에 7대0 대승을 거두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가 우리가 혹여나 0대0 무승부가 되거나 혹시나 이제 무승부라도 이제 되면 호주랑 랭킹이 바뀔 뻔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였잖아요. 그런데 김도훈 감독이 어쨌든 전술 변화를 통해서 승리까지는 가져왔다. 그 전에 약간의 답답함은 좀 있었지만, 그게 좀 아쉽지만 임시 감독한테 그것까지 바라기에는 무리고, 어쨌든 전술 변화 그리고 적절한 이제 그런 진단을 통해서 이제 경기 결과를 바꾸긴 했으니까 어쨌든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6월 A매치가 끝났으니까 당연하게도 정식 감독을 잘 선임해서 이제 저 손흥민과 이강인 너무 잘하잖아요. 이 선수들을 잘 활용하는 감독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이 3가지 맛이에요. 한 가지가 이제 일반 오리지널 맛이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저지방, 그리고 세 번째가 요 당 밸런스인데, 요건 이제 당 걱정이 없는
저당.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개 중에서 하나 뭐 골라서 드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패키지도 있고 손흥민 선수 패키지니까 다들 고정 댓글로 들어가셔서 이벤트도 참여하시고 손흥민 선수가 그려진 프로젝트 윌 패키지도 하나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